성우님들은 지금 2019 진로 레시피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희동 멘토님, 조진필 멘토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야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성향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에 무언가를 선택하길 원하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검사를 했어도 뭔가 명확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제가 처음 말할 때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할 때 여러 가지 자신의 특성과 진로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를 선택을 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남학생의 경우는 군대를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전공과 상관없는 군대 병과를 또 가겠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또 단절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나온 애들이 다시 직장 생활 하려고 취업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또 단절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네요. 예,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병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 아이들에게 너 전공하고 이 군대에 가서 이 병과를 하게 되면 네 전공하고 살릴 수가 있어. 군대 가기 전부터 준비를. 그리고 군대도 직장 생활하고 똑같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위계가 있고 보고 체계가 있고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군대의 경험이 데이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군대 경험도 나의 데이터로.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다라는 데이터를 또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경험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현재 있는 시장에서의 데이터하고 매핑을 시키게 되면 현재의 직업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데이터화해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학부모로서는 그 모든 걸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계속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학부모만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본인 그렇죠. 역시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한 학생이 이제 기계과를 나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저한테 저 기계과를 나왔는데 저 기계 만지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저 사람 만나고 저는 영업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러더라. 그래도 어떻게 할 건데 저기 전과를 하더니 학교를 그만두려고요. 그래서 내가 자 잠시 앉아봐. 기계를 팔아봐.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 회사에서도 일반 영업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되면 기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모르죠. 때문에 잘 판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적인 의료기구 같은 거. 그렇죠. 네네네네. 직무라는 것은 후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고난 적성은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합쳐질 때는 최고의 우리는 매칭으로 보는 거죠. 기계를 자기가 좋아하는 영업으로 연결하면 그런 식으로 융복합적으로 하면 이런 포트폴리오가 되든 이런 다른 데이터로 할 거면 이제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어느 순간에는 자동으로 다 매칭이 될 거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결국에는 미래의 역량을 위해서 뭐 다양한 역량과 경험들이 융합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일단 엄현정 성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성우님께서는 어떻게 또 성우가 되실 생각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조용히 지내던 제가 학교 축제 때 공연할 연극 오디션 공고를 보고 오디션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저희 가족들이 너무 나중에 그 축제 때 공연을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이 너 맞아? 저 무대 위에 있던 사람 너가 맞니? 라고 할 정도로 다들 놀라워하는. 근데 너무 조용하던 제가 무대 위에 딱 설 때는 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연극 무대에서는.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하죠. 너무 행복하고 그곳이 편안하고. 그래서 대학 때까지 계속 나는 연극 배우가 천직인가 보다. 그래서 연극을 계속 하다가 대학 때 친구가 야, 나 성우 시험 보러 갈 건데 같이 볼래? 성우가 뭐야? 이거 외국 영화 나올 때 한국말 해주고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나레이션 같은 거 해준 사람 성우야. 헉! 세상에 그런 재미난 직업이? 나도 해볼래. 그래서 연극을 계속 하다가 그 시험을 봐서 오늘 난 이렇게
24년 차 성으로 이곳에 있게 됐어요. 좀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은.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연히 찾아오는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성우도 네. 공채죠. 그렇죠. 네, 공채에서 이렇게 합격을 하신 것일 텐데 이렇게 우연히 찾아올 수 있는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단순 선호일지 아니면은 집착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용기를 탁 내서 그렇죠. 보지 않았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에서 목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운명의 순간을 내가 캐치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이게 운명의 순간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며칠 전에도 제가 정치인을 만나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같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똑같이 동의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그분은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세대가 단군 일의 최대 행복한 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성우님이 얘기한 게 요즘 애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뭐냐면 우리 때만 해도 여러 군데 합격했거든요. 지원만 하면. 네. 그냥 회사를 골라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을 때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성우 시험이 막 1,000몇백 대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관심이 그러니까요. 가니까. 그러니까 10대 무역대국에 그다음 5천만 인구가 3만 불 넘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 세대 얘기고요. 애들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어떤 뜻이냐? 이제 저성장 국가에 돌입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 애들한테는 이런 우연한 경우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샘플로 제가 마지막 세대인 거군요. 네네네. 샘플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로 적성 지도를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우연히 길 가다 캐스팅되고 요즘 애들한테는 화나는 얘기죠. 되게 요새는 오디션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막 우리 어른들은 막 내가 옛날에 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도요. 우연을 이렇게 만나기가 요즘 힘드니까 약간 의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방향을. 그게 이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럼 그 체험을 어느 쪽으로 의도하는 게 좋으냐?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일자리는 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친화적인 모습을 갖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 때는 국사 모르면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물리를 모르면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맞아요. 왜? 과학은 특정 분야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정의한 것은 요즘 애들한테는 과학도 국사처럼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물리를 배우고 있군요. 문과인데. 다 배워야 돼요. 그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과학기술 분야에 좀 많이 노출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대외 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역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 다음과 같은 단어가 붙은 데 일자리가 많습니다. 뭐냐? 글로벌, 국제, 무역 이런 단어가 붙은 애들이죠. 우리는 한 걸음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대부분이 다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모르시냐? 생활 주변 회사들은 다 내수 회사들이에요. 통신 회사들, 은행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 성향이 아닌 아이들, 인문사회 성향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글로벌에 대한 포부를 갖도록 체험을 많이 설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글로벌 국제 무역 이런 쪽에 갖도록. 또 이건 수급 논리상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좋은데 애들이 4년간, 2년간 글로벌 국제 무역 이런 얘기를 듣고 졸업하는 애들은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국내 회사만 생각할 때 애들은 외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까짓거 젊은 날에 해외 가서 몇 년 살아볼까? 이런 진취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체험의 방향은 지구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네. 우리 지구는 72억 명이 220개 나라에서 분산돼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인 한국어 플러스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언어에 대해서 하나만 전문성을 쌓게 되면 굉장히 활동 무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애들을 체험을 시켜도 너무 우연히 만나면 그것도 우연히 있을 수 있죠. 우리 세대처럼. 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혹시 아이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는지 아니면 글로벌 국제 무역 분야에서 혹시 선호되는 게 있는지 다른 나라 문화에서 또 관심 갖고 언어에 관심 가질 수가 있는지 네. 그런 거를 먼저 의도적으로 체험 설계해 주시는 게 사실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지금 체험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 사연 중에 체험 관련된 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이분 사연도 우리 또 엄현정 정우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박물관, 과학캠프, 역사체험 등 온갖 체험활동을 다 시켜줬는데 정작 아이는 아직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오히려 너무 많은 경험을 하게 해서 아이의 진로 선택을 어렵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하지만 뭘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아이에게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네. 동네 엄마들이 뭐가 좋대 그러면 그래? 그룹을 지어서 막 와 가가지고 아이들 막 들여보내고 밑에 1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지금, 사연을 보시면 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고 정작 아이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걱정돼서 보내신 거잖아요.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세상에 중학교 2학년 애가 자기 적성과 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는 없죠. 없어요? 네. 저희 아이만 그런 거 아니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어른도 우리 인생 이대로 흘러갈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게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아주 거창한 꿈을 이것도 역시 어른들의 욕심입니다. 그렇죠. 있으면 좋은 거죠.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가 하고 싶다는 게 뚜렷하대. 그건 복 받은 거죠. 그러나 이런 게 더 많은 경우거든요. 이럴 때는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냥 멀리 직업에 대해서 목정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당장 눈앞에 고등학교 진학은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아이가 인문계를 갈지 특성화를 갈지 특성화를 간다면 거기서 어느 계열을 갈지 그다음에 공부를 잘한다면 외고를 갈지 과학고를 갈지 뭐 큰 거대 담론이 없다면 글로벌 시대에 유학을 갈지 그렇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선택지에 대해서 좀만 신경을 그렇죠. 쓰시면 근데 네네네. 저희 아이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장래 희망이 CEO 아니면 아이돌이거든요. 현명한 거죠. 그거 말고는 꿈이 없어요. 자긴 그냥 둘 중에 하나 CEO 혹은 아이돌. 그렇다고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이돌 꿈 그래 계속 꾸어라 라고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냥 이거는 다른 또 교육의 문제인데요. 웹툰 작가가 되겠다는 애들이 맨날 웹툰만 보고 있으면 웹툰 작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자기 습작을 자꾸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이 되겠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이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춤춰야 되고 노래 연습해야 되고 뭐 연기도 해야 돼요. 그런 거 찍어서 자꾸 뭐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몰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돌 되겠다는 거 맨날 아이돌 영상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애들이 자기가 공부 외적인 것을 시간으로 좋아하는 것과 진짜 몸을 부딪혀서 하는 건 다른 거죠. 제가 연예기획사 대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쟤들은요, 우리 연습생들은 사법고시 시험 봤으면 합격하고도 남을 애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지들이 노래가 좋다고 해도 열 몇 시간씩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정말 저거에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건과 별개 꿈을 갖는 것과 성실하게 연습 몰입하는 것은 좀 다른 각도가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